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주식 처음을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또 수익의 극대화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대박플러스 시즌2와 함께 하시면 얻어가실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불금이죠?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 열려있습니다. 013-3366-0110번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글을 남기실 수 있는데요. 저희 샘플러스 전문위원들이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또한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 시장 기관의 매수,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금요일 시장 상당히 좀 지루하면서 일단 따분하게 보내는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 저희 주 초반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었죠. 그러면서 주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차익에 좀 욕구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누누이 그 교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저점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 N자의 목표치가 일단 달성이 됐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은 목표치가 달성이 됐다라는 흐름들, 그렇게 된다면은 다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숨고르기는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시황, 키워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숲보다는 나무를 보는 그런 한 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 쪽에서의 대형 섹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보다는 종목군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종목군, 이 종목들 속에서도 테마주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LED,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새로운 이 테마가 속속들이 형성이 되면서 종목별로 화려한 수익률 게임을 펼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크게 나타나진 않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이 해외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해외 차트를 좀 보는데 오랜만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섹터입니다. 일단 러셀 지수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러셀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말씀을 드렸던 러셀 2000 지수입니다. 러셀 2000 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신고가의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셀 1000 지수인데요.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들, 즉 중소형주 1000개를 모아놓은 그런 그 섹터들 모은 지수인데요. 상당히 좀 신고가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수익률 게임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 AS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위닉스와 셀트리온, 이번 시간에 AS 해주신다고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위닉스 그리고 셀트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위닉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좀 이탈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 6% 정도의 손실 권역을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약 8%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좀 배웠던 부분들이죠. 분봉과 이 분봉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이 부분들을 놓고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3분봉이죠. 역배열로 전환이 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하락의 폭을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3분봉이 하락 추세대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점차적으로 10분봉 그리고 30분봉까지도 하락이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하락 추세대를 만든다라고 한다는 건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지만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의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일단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패턴의 흐름들을 좀 배우겠지만 고점을 현재 3개를 만들어 놓은 3산형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저점 부분입니다. 즉 61선 구간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급이 깨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종목군들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인데요. 약 9% 가까이 수익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3분봉입니다. 정배열권역에서 242평을 좀 기준으로 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분봉, 5분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242평이 주가 위에 있느냐 혹은 주가 아래에 있느냐 이 부분들 놓고 나서 매수 포인트를 접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전히 240 기준으로 잡고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정배열이고요. 30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정배열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4,400원에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목표가를 제가 5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5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기관 쪽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4거래일째 매수를 해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개인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위닉스는 손절, 또 셀트리온은 추가적인 보유 이렇게 의견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에 들고 나오셨던 현대 BNG 스틸도 수익률이 14%인데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현대 BNG 스틸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이 현대 BNG 스틸을 꾸준하게 좀 AS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이제 역배열 추세를 돌파해 놓은 이후에 정배열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드디어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큰 목표치는 이 큰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세부적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하락 N자의 모습들을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마디가 나오고 두 번째 마디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일봉상으로만 보게 된다면 상당히 단순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분봉을 한번 마찬가지로 쪼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을 겁니다. 상승을 해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정배열권역, 즉 단기 이동평균선을 좀 보게 된다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3분봉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5분봉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10분봉, 30분봉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기준점을 좀 잡아본다면 242평을 잡아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대부분의 주가가 242평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일단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과거에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때 연기금들이 좀 자금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즉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은 2분기 때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보단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현대비엔지스틸도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2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가 됐고요. 2013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하나 더 추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네.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해 드릴 종목은 바로 인포피아라는 기업입니다. 새로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건데요.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순환매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포피아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섹터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섹터 쪽에서도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헬스케어 쪽으로도 이동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료기기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포피아 다음 주에 한 번쯤은 시세가 좀 날 수 있는 이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2평을 먼저 올려서 놓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상승으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마찬가지로 5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이격이 상당히 좀 모아져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0분봉 그리고 30분봉까지도 현재 상당히 이격을 좁히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일봉상 캔들을 보게 된다면 횡보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방향성을 결정짓고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순환매가 전개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인 전략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종가가 17,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수 포인트는 17,700원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목표가는 19,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61선이 약간 위에 올라서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자리대가 지금 현재 매물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박스권역의 하단입니다. 17,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포피아 매수가 17,700원, 목표가 19,0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출발합니다. 마디매매로 주식시장을 정복한다.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과 안목으로 마디매매 기술을 낱낱이 분해해보는 시간. 정재훈의 마디분석 매매 기법 지금 공개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강의, 또 알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프로그램 말미에는 종목 추천까지 또 관심 종목까지 설정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재훈 멘토의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제가 좀 해드릴 부분들은 마디분석 매매 기법 그 다음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요, 물량 파악하기입니다. 물량 파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좀 복습을 해보면서 좀 마무리를 좀 짓고
넘어가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지난주에 적극적 매매 그리고 소극적 매매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자포자기를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계좌의 손실이 줄어드느냐 아니면 늘어나느냐 유지가 되느냐 그 부분들이 결정이 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전히 이 적극적인 매매는 시장에 대해서 반등권역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유리한 그런 매매 기법입니다. 어느 정도 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종목 교체를 통해서 손실을 만회하느냐 이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시장의 급등락을 이용해서 투자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방법이다라는 부분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을 해보는 사람들 대부분 다 여쭤봅니다. 만약에 시청자분들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아니면 투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모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지 투기를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온갖 테마주라든가 급등주, 한방 이 부분들이 상당히 현혹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투자의 입장에서입니다. 그 회사의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즉 주가가 큰 폭으로 시장에 하락을 하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고가권역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다면 바닥권역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추가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 꼭지권역, 반등의 꼭지권역에서 일단 다음 손실을 줄여놓은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재매수를 하게 된다면 주식 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아마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시장의 등락을 이용해서 단가를 맞추는, 즉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손실률 폭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식의 수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의견들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기준점이 이탈을 했다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낙폭과대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다면 그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최근에 형성된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손절로 대응한다.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보게 된다면 물량파악법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들어오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건 검색을 만드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3분봉, 5분봉, 10분봉, 30분봉 여기에서 정별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조건 검색을 찾느냐 이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영웅문을 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식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난 이음을 보시게 된다면 조건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조건 검색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화면이 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기술적 분석을 클릭을 하십니다. 기술적 분석 클릭하고 주가 이동평균선이 있거든요. 주가 이동평균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동 가격과 이동 평균의 비교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1주기, 그 다음에 종가와 그 다음에 이평선 이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30분봉을 먼저 클릭을 해놓고 난 이후에 종가는 1위평으로 설정합니다. 1위평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1위평이 종가보다 크거나 작다.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30분봉이 242평입니다. 242평보다 종가가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30분봉 했으니까 10분봉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마지막으로 5분봉을 클릭을 하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분봉 하나가 남았는데요. 1분봉을 했을 때는 이격도를 좀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지금 1분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종가 1위평이
장기평 242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98%에서 102%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100으로 일단 바꿔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아마도 전개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종목군들에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를 거는 고르고 뺄 건 빼고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 그런 분들은 설정을 할 건데요.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요. 관리 종목 제외하고 담보대출 불가능 종목 증거금 100%짜리 투자 경고나 위험 지역 우선주 거래정지 요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검색을 누르게 되면 종목 수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나머지는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든가 이 부분들은 시청자분들의 입맛에 맞게끔 조절을 하게 되면 그 충분한 조건 검색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질 부분들입니다. 물량 파악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물량 파악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단 거래량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찾아보고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인데요. 기술적 분석을 좀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이저의 평균 단가를 구해서 매수 가격의 적정선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아니면 개인이 됐든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들은 물량들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혹은 물량들이 빠져나갔는지 즉 매수를 해놓고 나서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매도를 하고 나갔느냐 지금 물량이 이탈했느냐 잡혀 있느냐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는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중기 매매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냐면 상당히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들을 보기에 앞서서 종목군들로 한번 비교를 분석을 좀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KT 뮤직을 한번 봐볼게요. KT 뮤직을 좀 보시게 된다면 무슨 얘기냐?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된다면 누군가는 매수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옆에 HTS가 있다라면 한번 제 차트와 시청자분들의 차트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틀린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저는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캔들, 즉 양봉이죠. 양봉의 캔들이 나타난다면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양봉입니다. 그리고 음봉이 나타나는 캔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설정 방법을 바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자, 거래소 이 부분들 더블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라인 설정을 클릭을 하십니다. 라인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 이 비교 기준이라고 있죠. 이 비교 기준에 가격 차트라고 해놓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처럼 일단 변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 이제 분봉을 한번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흐름들을 한번 돌이켜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 점 상한가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죠. 근데 거래량이 터진 단가를 보니까 약 어느 정도가 되느냐? 가격을 따져보니까 약 4,800원대더라. 우선적으로 이 거래량은, 이 수많은 거래량은 4,800원에 매수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부분을 또 보게 된다면
장대 양봉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이 평균 단가를 대충 보니까 약 5,200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고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매도가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샀던 물량은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누군가는 매수를 해놓고 매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누군가를 매수를 했고 이 네모침칸 부분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즉 고점권역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에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없어요. 거래량에 대한 증가가 없고 주가는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이 물량은 빠져나갔지 않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량, 양봉의 캔들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음봉의 캔들이 점차적으로 작아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량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흐름들은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 최근의 모습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매수를 해줬어요.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자리의 평균 단가를 따져보니 약 4,200원대더라. 이 물량 그리고 이 물량을 따져보니까 시작했던 단가가 4,100원대, 4,200원대에서 4,600원대까지 분할로 매수를 했다더라. 그렇게 된다면 평균 단가를 따져보게 된다면 약 4,300원대권역이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가능하다더라. 이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이 구간들 속에서 매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300원대 기다려 본다면 메인, 이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던 이 부분들이 평균 단가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 여전히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다. 즉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일봉상에서는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매물 소화가 끝나고 난 다음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최근에 샘플러스에서 공개 방송을 할 때 투자자분들을 모셔놓고 매매했던 종목군들일 겁니다. 지금 현재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었던 분들이 대다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음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라는 기업이에요. 자, 오로라. 최근에 금일 급등을 했었죠.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았었죠. 저점에 이탈이 없고 이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매수가 많은 부분들을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일봉 캔들로만 보게 된다면 상당히 애매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30분봉으로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기 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때까지 상승을 했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상당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가 했던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 음봉 같은 경우라면 매도의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 매도를 했다라면 전저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전저점의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즉 기술적인 분석으로 하락 N자의 목표치를 채우고 났고 상승 N자의 목표치를 채웠습니다. 상승과 조정의 흐름들이 나타났다면 이 상승 N자의 목표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배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정배열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됐든 아니면 중기적으로 됐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흐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만 되게 많았지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얘기는 물량을 사기만 했지 팔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보유를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개방송에서 참여하신 투자자분들께 이 부분들 때문에 주식을 매도를 하지 말고 보유를 해야 된다 또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아마 이 흐름들을 공부를 같이 했다라면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죠.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종목 AS를 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현대비엔지 스틸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고 난 이후에 매도의 물량이 나왔지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의 모습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양봉의 캔들보다는 음봉의 캔들이 훨씬 더 적은 모습들이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양봉의 캔들밖에 없어요. 음봉의 캔들은 거래량이 좀 상당히 잦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세는 강한데 매도세는 약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정배열이 전환이 되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정배열이 전환되고 정고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 거래량이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때마침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신고가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서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 이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들은 물량 파악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부분들은 거래량을 이용해서 평균 단가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수급 분석을 통해서 평균 가격을 찾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 주체의 매수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단가를 일단 산정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관이 됐든 아니면 외국인이 됐든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매일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기관 또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평균 단가를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시황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외국인 쪽보다는 연기금 쪽에서 하반기에 자금 집행을 하고 있으니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누군가가 얼마에 평균 단가에 매수를 했느냐 부분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기관 또는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을 검색을 통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하고요.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파악을 하고 평균 가격을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단기 매매에 참 적절하게 유용을 쓰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누군가가 매수를 했는가 이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봤더니 개인들만 매수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보단 밀려 내려올 그런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누군가가 이 매수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차트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들은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모드 투어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모드 투어를 보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냐면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오늘 같은 경우 아래 꼬리를 달고 음봉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 전날 같은 경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신고가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려고 그래요. 신고가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의 모습들을 그렸고요. 그렇다면 거래량이 증가가 됐으니 누군가가 매수를 했는가 이 부분들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별 투자자를 보실 때 이게 어제 기준이었었죠. 어제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쌍끌이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했었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균 단가를 구해볼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전날 같은 경우는 6만 주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본다면 거래량은 19만 7천 주가 터졌는데 기관 쪽 물량이 6만 3천 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총 거래량 대비해서 30% 이상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이 이 모드 투어의 주가의 흐름들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저께 종가가 29,600원이었습니다. 29,600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37,700원이었어요. 그러면 29,600원에서 37,700원의 평균 단가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 한 31,50원에서 3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단가가 단순하게 나누기 2를 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 단가가 기관들의 평균 단가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즉 단기 매매를 했을 때는 이 가격부터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돌아가서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저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자, 저가의 흐름들이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에서 판매를 보시게 된다면 약 3만 50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관 쪽의 평균 단가가 얼추 맞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3만 100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약 2% 정도의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상당히 단순한 방법이고 계산을 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을 더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만도라는 기업이에요. 자, 만도를 좀 보시게 된다면 뭐가 있냐면 시장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이 만도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강한 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는 정말로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막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만도는 반대로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해줬습니다. 무려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횡보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청자분들께 만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들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자, 5월 달부터 누군가가 매수를 했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쭉 한번 보게 된다면 5월 중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구간들 속에서 기관 쪽에서 5월 중하순경부터 매수를 해줬고요. 투신, 연기금 쪽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 한번 보십시오. 매수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빼먹지 않고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거든요. 이러고 나서 주가는 매집을 끝내고 튀게 됩니다. 그렇다는 흐름들을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이 5월 중하순경부터 매수를 끝내놓고 난 이후에 매수가 일정 부분 됐으니 시장이 좋아지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평균 단가를 또 구해보게 된다면 이 평균 단가를 예를 들어서 5월 중순 딱 하루를 잡아놓고 보자고요. 자, 5월 중하순경에 예를 들어서 98,000원대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상승을 하기 시작이 언제냐? 바로 7월 10일경입니다. 7월 9일경인데요. 7월 9일경에 단가를 좀 보게 된다면 얼마가 나오냐면 10만 7천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작을 했을 때의 단가가 9만 8천원이었어요. 9만 8천원이었는데 바로 상승하기 전까지를 보게 된다면 10만 8천원이라고 한다면 9만 8천원에 10만 8천원 평균 단가를 따져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약 10만 3천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평균 단가는
10만 3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 10만 3천 원이 되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10만 3천 원이라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고, 이 저가가 9만 8천 원이기 때문에 로스컵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약 9만 6천 원에서 9만 7천 원, 그 자리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린 부분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누군가가 매수를 했고 눈이 나쁘지 않은 분들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오히려 캔들 차트, 이 기술적 차트를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빨간색 선, 그리고 얼마의 매수가 들어왔는가부터 얼마까지였는가, 그 시가, 전일 종가에서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됐을 때 그 가격 나누기 2하면 그 자리대가 바로 평균 단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인데요. 이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양호했던 그런 모습들이 뭐였었냐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이 만도처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HTS가 잠깐 좀 조작이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말씀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만도랑 마찬가지로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도 충분히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했었는데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동반해주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라면 꾸준하게 기관 쪽에서 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인데요. 지속적으로 횡보를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을 돌파한 자리대, 이 자리대가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평균에는 거래량이 좀 작아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이 부분들이 약 2배 가까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 났을 때 개인 쪽에서 무수히 매수를 좀 많이 했었지만, 이 밑에 부분들 보시게 된다면 개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보다는 기관 쪽에서 매수해주는 게 많았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100만 주가 터졌습니다. 100만 주가 터졌는데요. 기관 쪽에서 약 31만 6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놓고 보면 약 30% 이상 기관 쪽에서 장악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죠? 그렇다면 24,350원에서 24,500원 나누기 2 하게 되면 대충 24,400원 정도가 나오겠죠? 이 24,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매수한 물량들 때문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한번 다음 주에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다음 주에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 한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종목별 양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서 일단 시세가 어느 정도 날 수 있는지 그 종목군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다들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이 부분들이 뭐냐면 2차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출시가 되는 부분들, 테슬라 모터스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BMW가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름이 돼서 전력난 부분들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그 부분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2014년도에 넘어서게 되면 유럽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줄줄이 출시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전기차에 관련된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생각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집중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종목도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인데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라면
스마트 그리드 쪽을 본다든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본다든가. 근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죠. 그 분들 때문에 다시 이 분들보다는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게 자동차 경량화가 되겠죠. 자동차 경량화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수소차 이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2차 전지가 먼저 주도 섹터로 치고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상승을 했죠. 근데 조정을 받을 때는 감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포인트입니다. 자, 일봉을 봤으니 이제 분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넘어가서 보니까 3분봉, 그 다음에 5분봉, 10분봉, 30분봉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된다면 3분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듬을 그리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5분봉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30분봉 상상에 242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10분봉 또한 마찬가지로 242평 위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 조정의 눌림목 구간이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엔 매수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종가가 1,900원에 끝났습니다. 근데 매수 포인트는요, 1,650원 이하권역에서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이 이탈한다면 손절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종목과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을 좀 이용해서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재훈 멘토의 열정적인 강의 들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요일 대박 플러스 시즌2 함께 해주신 분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한 정재훈 멘토를 비롯해서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위원들, 전문가들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번 오랜만에 이 시간대에 인사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